오늘 청문회엔 이종섭 당시 장관과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까지 군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석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데엔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총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4명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3차례 통화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구체적인 사건 회수 과정, 최상병 사망 당시 어떤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임 전 사단장과 이모 포칠 대대장 사이의 진실 공방도 예상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늦게 영상으로 청문회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VIP 경로 발언을 부인해온 김 사령관은 해병대 간부와 통화 녹취에서 VIP 경로를 언급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 최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 저희 JTBC는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회수해온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윤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의 통화가 17분 사이 연쇄적으로 이뤄졌고 그로부터 7분 뒤 사건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이 통화들과 회수 조치 사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가 내일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 오후 1시 25분에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해 4분 5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어 임 전 비서관은 13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2분 넘게 통화합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7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이어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북청 수사부장은 유 법무관리관과 사건은 군검찰이 가져가고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오늘 가져간다는 것까지 모두 3가지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협의한 것인데 그 직전에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으로 이어지는 통화가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사건 회수가 시작된 뒤에도 숨가쁘게 통화가 이어집니다. 임 전 비서관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유 법무관리관은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전화했고 임 전 비서관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과도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은 계획대로 이날 밤 최상병 순직 사건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로 이어진 복잡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통화의 당사자들이 내일 청문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나오지 않는데 내용을 추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청문회에 이제 12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국방비서관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전혀 이 통화의 맥락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통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하필이면 그 당일날, 8월 2일 당일날 이루어진 대통령과 국방장관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통화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도 나와서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뭐 안 나올 태세인 것 같으니까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또 네. 유재훈 뭐 관리관이나 또 국방비서관 또 나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몇 사람은 나오고 몇 사람은 지금 불출석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한 증인에 한해서라도 그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통화가 오고 간 것은 이제 확인이 됐고 보도가 됐으니까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빗나가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즉 이 사건에 통화가 막 오고 갔다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당사자들 일부라도 나와서 이렇게 지금 그 의원들의 질의를 받거나 이 사건을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가는 규명을 하는 일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이제 그 야당 법사위원들이 제보도 받고 이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좀 수집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한 걸음 네.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 생각 어떠세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고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인사들도 있고요. 예. 불출석할 걸로 보이는 분들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증인 빨간색은 안 나오겠다고 의사표시를 네. 이미 한 분들이고요. 그렇죠. 신원식 장관이나 맞습니다. 이기한 사령관은.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죠. 이 5명의 증인을 놓고 조금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특히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얘기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예. 왜냐하면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어쨌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신범철 당시 차관하고는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종섭 당시 장관과 대화를 나눈 것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뭐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이 문제로 얘기를 안 나눴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내일 진술에 의해서 적어도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국방부 장관, 차관까지의 대화 내용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대화 상대자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처음부터 보기에 누가 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일종의 약한 고리로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했습니다만 사건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뭐랄까요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라고 결재까지 했다가 본인 입장을 뒤바꾸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잖아요. 그럼 완전 내일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내일 청문회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내일 청문회 많은 폭탄이 여권 입장에서는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터질 수 있거든요. 국민의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원구성에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아직 원구성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청문회에 발언권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청문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야당이 앞으로 얼마나 여당 의원들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 장난치듯이 이런 일을 자꾸 벌여가지고 한 번은 들어왔다가 또 그다음에는 불출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 꼴이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출석하겠다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거든요. 만약에 가서 내가 정말 궁지에 몰릴 것 같다 하면 출석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저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네.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반박을 하셨으니까 아니 반박은 아니고요. 네. 저 말씀은 맞아요.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내일 청문회에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내일 청문회에 안 들어가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서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을 제가 윤재관 의원과 김유정 의원께 하나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국민들이 청문회를 생중계로 쭉 볼 텐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세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방금 얘기하신 약한 고리, 이 약한 고리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인데요. 곧 임기가 만료될 겁니다. 본인에게 이제 많은 이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와 있고 스스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궤변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왜 통화를 했냐 물어봤더니 군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어떤 사람이냐, 공직기관 비서관은 뭐 하는 데냐, 이건 대통령실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 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전혀 얘기죠? 관련성이 없죠. 근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나서는 날 왜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고 유재훈은 법무관리관은 경찰에까지 연결이 돼서 사건을 회수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드러날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곧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계속 오게 되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그 통화 기록과 그 이전에 나온 통화 기록을 보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외에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이종섭 장관과 그 시기에 집중적인 통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국방부에 연락하고 그리고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것은 몸통이 대통령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윤 정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건의 은폐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네.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을 종합하면은 뭔가 이 조직적 은폐 정권에 이런 걸로 이제 엿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다가 저는 박정원 대령이 뭐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혹은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파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법사위원회에 앉아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왜 이렇게 구명운동 혹은 뭐 감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도 내일 출석하면 그러면 아마 사건의 당사자들은 웬만큼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하니까 느낀다. 이런 대화까지 오고 갔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방어도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주어진 형편 속에서 야당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